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우리나라가 아이고, 호동아, 너 이제 씨름 그만하고 이 해레비가 너 학원비 보내줄 테니까 학원비를 펑펑 보태줄 테니까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그 스카이 들어갈 수 있겠다. 걱정 마라. 학원비를 걱정 마라. 이제 걱정 끝이여. 보자. 여보세요. 네, 저희는 부동산 사기는 높여주지만 절대 사기는 치지 않는 대박성호 아니고 대박성호. 네네. 대박성호 초대박 부동산 컨설팅입니다. 방금 신문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이 부동산 이거 물건에 제가 너무너무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네네. 그럼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기왕이면 좀 빨리 와주시는 게 제가. 방금 전화 주셨던 혹시 대박 내고 싶다시는 박성호 어르신 아니십니까? 아이고,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 아니, 이 정도 가지고 놀라시면 저희 초대 박성호 컨설팅의 상품을 들으시면 더 기절하시겠습니다. 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빨리 거기 할 거요. 내가 할 거요. 1억 5천만 투자를 하시면 이거 제작진이 너무 욕심을 부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왜 이렇게 성호가 많아? 어쨌든 꼬박꼬박 그래. 꼬박성호 하여간 꼬박꼬박 매월 200만 원씩 매월 200만 원씩 꼬박꼬박 드리겠습니다. 옳다구나. 아니, 200만 원 나오는 월세를 1억 5천만 투자하면 복덩이. 아이고. 잠깐만. 아니, 내가 이 고품격 부동산 쇼 복덩이를 아주 열심히 보는 내가 열혈 시청자인데 거기 나오는 거 우리 유재성이요, 뭔재성이요, 이재성이요, 촛불잔치요, 유재석이요, 메뚜기요, 어쨌든 거기 나오는 그 대표님이랑 이거 얼굴이 좀 비슷하게 생긴. 이런 닮은. 이거 뭐야 이거. 아이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전문가께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라. 이런 말씀하셨어. 열혈 시청자 복덩이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내 확인하겠어. 안 그러면 내가 안 사.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것이 등기부 등본 소유권 갑구 김대박 제 신분증 김대박 얼굴 맞죠? 맞네. 자, 을구 아무것도 없죠? 없어. 오늘 바로 소유권 이전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인감도장을 갖고 왔대. 아이고 사셨어. 고품격 부동산 쇼 복덩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여러분 반가워요. 우리 복덩이 다방에 와주신 여러분 오늘도 안녕. 반가. 우리 복덩이 다방으로 우리 많은 청취자 여러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고민 사연 저희가 한번 읊어봐 드릴게요.
첫 번째 사연 볼까요? 네. 2015년 서울에 있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를 5억 원에 매입해 전세를 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활용해 기존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었지만 집값이 더 오를 거란 기대감을 버티다 결국 매도 시점을 놓치고 말았어요. 다행히 전세를 주고 있는 집은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여서 임대주택 등록을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잘하는 걸까요? 라며 단발머리 소녀께서 보내주셨어요. 아니 복댕이 다방. 네. 다 좋은데 아니 이거 정말 단발머리 소녀가 보낸 거 맞아요, 사연님? 맞습니다. 저희 복댕이 다방으로 아니, 부동산에 관심 많은 단발머리 아니 소녀가. 소녀가 1가구 2주택? 그 소녀는 부자예요. 만나고 싶네. 소개해드릴게요. 89살 소녀입니다. 아직 시집을 안 갔어요. 아, 네, 어쨌든 우리 복댕이 다방 대표님, 네, 이 문제 단발머리 소녀 네네 해결해 드려야죠.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드릴 건가요? 자, 일단 1가구 2주택이다 보니까 네. 지금 뭐 그 주택임대 등록 이게 옷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되네 진짜.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너무 많이 여는 거 아니에요? 날씨가 더워서 그래요. 어쨌든 집중은 안 되는데 네네. 뭐 또 해결은 또 해드려야 되고. 해결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결론적으로는 임대주택 등록 하는 게 유리하다. 우리 단발머리 소녀. 저 같아도 했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왜냐면 좋으니까요. 이유도 없이? 그 이유는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개별 공시 가격이 네. 지금 뭐 특별히 지금 이제 공시 그 가격들이 좀 올라간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 가격이 나오기 전에 이것이 보통 4월 말쯤에 나오는데요. 네. 지금 우리 단발머리 소녀, 진짜 단발머리 소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단발머리 소녀 같은 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왜냐하면 6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네. 혹시라도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록 시점을 기준해서 혜택을 주느냐 안 주느냐. 자, 일단 우리 단발머리 소녀의 혜택들을 하나하나 좀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면은요. 네. 첫 번째, 취득세 100% 감면 해당 없겠습니다. 우리 단발머리 소녀는. 왜요? 왜냐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은 신축에 대해서만 드립니다. 그러니까 새로 집을 신축, 그것도 분양하는 것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어쨌든 혜택이 없게. 그래서 제가 늘 신축에 투자라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자, 재산세 100% 감면 혜택 없겠습니다. 왜요? 2주택 이상에 대해서만 드리는데 단발머리 소녀께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또 사셔야 되니까. 네. 뭐 아까처럼 또 그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뭐 살아야죠. 사는 그렇죠. 집은. 자, 한 주택인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없어서 2주택 이상이 유리하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종부세 합산 배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옳다코나. 네. 바로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기 때문에 네. 혜택이 있습니다. 그 이후의 주택은 없거든요. 자, 임대소득세 75% 감면 혜택 있습니다. 요거는. 네, 그렇죠. 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70% 감면 혜택 뭐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 사실. 자, 그런데 이 70%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0년간 이제 임대를 해야 되고 당연히 8년간 준공공 임대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단발머리 소녀께서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8년 동안, 10년 동안 이 주택을 계속 가지고 갈 건지. 사실 아까 보니까 좀 버티시다가 좀 많이 올라가서 맞아요. 양도세가 커지니까 지금 못한 경우거든요. 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내가 8년, 10년 계속 버틸 수 있다면 주택 임대사업 등록 유리하다. 유리하네요.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복댕이 다방의 사장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우리 단발머리 소녀의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네. 네. 1가구 2주택인 우리 단발머리 소년을 대신해서 노래 한 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있습니까, 노래?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1가구 2주택이라서? 1가구 2주택이라 행복합니다. 아, 요즘 고민이 많으세요. 네, 다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부동산에 관해서 고민이 있거나 물어보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별다방 복댕이 다방 우리 DJ 대박 오빠에게 연락 주세요. 서울전화 02-3153-2667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유일의 고품격 부동산 쇼 복댕이의 사회를 맡게 된 개그맨 박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계 유재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네. 아니 그 어르신 그 뭐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정말 그 한 푼 두 푼 모으신 돈 설마 초대박성호 부동산 컨설팅에 전화하셨던 네, 그 박성호 어르신? 예. 아, 네.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대박을 쫓다 보면 잘못하면 쪽박을 찰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타깝네요. 맞습니다. 네. 사실 뭐 제가 이제 그 꿀팁을 뭐 3가지 정도 준비를 해놨는데 잠깐 네.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한번 보여주시죠. 자, 쪽박을 피하는 꿀팁 3가지. 네. 시세보다 네. 지나치게 낮은 가격. 어. 그런데 또 시세보다 지나치게 월세는 높게 주겠다고 하는 거. 어허. 요런 것들 우리가 좀 피해야 되겠습니다. 뭔가 그렇게 가격을 제시할 때는 뭔가 조금 구린 어떤 그런 구석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월세 200만 원 그 꼬박꼬박 나오는 집을 네. 1억 5천에 사기는 사실상 어렵잖아요. 네. 사실 뭐 제가 그 예전에 그 시청자분 중에서 이제 상담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네. 어떤 이제 그 부부가 손을 맞잡고 오셔가지고 여기 이제 지하철 여기 이제 새로 생긴다. 네. 그런데 지하철이 들어오면 지하철 여기 생기면 네. 지금 현재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데 무조건 여기 1년 안에 풀린다. 그런데 1년 안에 풀리면 무조건 10배가 오른다. 이야. 이거를 사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거꾸로 질문을 했습니다. 네. 아니 1년 안에 무조건 그린벨트가 풀리고 네. 그린벨트가 풀리면 무조건 10배가 오르는데 네. 그 땅 주인은 도대체 왜 그 땅을 판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사라고 하는 사람 본인이 사면 되지 않습니까? 복댕이!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은 한 번 정도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사실상 쪽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너무 대박을 쫓다 보면 네. 그런 상식적인 것들이 보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근데 오늘 이 사건은요. 네. 그 원래는 한 1억 4천 정도 되는 집이었는데 네. 전세가 1억 3천에 있었습니다. 세입자가. 네. 그러면 이분은 1,000만 원을 주고 그 집을 산 거죠. 그렇죠. 1억 4천짜리 집에 이미 1억 3천만 원의 전세를 들어있었으니까. 그러니까 1,000만 원에 산 이 집을 네. 무려 14명에게 팔았습니다. 아니,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죠. 뭐 계약서만 쓰는 거니까 그렇죠. 어. 그러니까 14명에게 팔았는데 그래서 10억 정도를 챙긴 그런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오늘 사건의 핵심이 뭐였냐면 네. 바로 마지막에 있는 전입세대 열람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등기부 등본 제가 말씀드렸지만 을구에 보면
전세권이나 저당권 같은 건 당연히 표시가 되어 있겠죠. 네. 자, 그렇지만 확정일자부 임차권이라고 해서 네. 보통 임차인들이 전세를 들어가면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음으로 인해서 전세권과 동일한 효력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세입자는 보호장치가 되어 있지만 네. 사실 매수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거꾸로 새로운 매수자가 그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에 그러니까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 세입자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 바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입세대 열람원이라는 것을 조작을 해서 마치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이 전입세대 열람원이라는 거를 새로운 계약자, 그러니까 새로운 매수자가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니, 그럼 어떻게 하나요? 사실 전입세대 열람원이라는 거는 현재 집 소유자와 네. 현재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 두 명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팔고자 하고 사기치고자 한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기를 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작을 하면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이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휘말리지 않으려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네. 그 매도인, 현재 집주인과 함께 주민자치센터에 손을 잡고 가서 네. 거기에서 같이 확인을 하면 걱정이 없겠죠. 네. 자, 근데 이미 떼어왔던 것들을 가지고 확인을 하면 네.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전입세대 열람원 확인 복댕이 드리겠습니다. 귀찮더라도 집주인의 손을 꼭 잡고 자치센터로 가서 꼼꼼하게 확인하자. 복댕이! 자, 이론과 실전 투자를 넘나드는 부동산 고수가 되는 길. 부동산이 좋다. 좋다! 네, 오늘도 부동산계의 명장, 대한민국 제1호 명장, 우리 유재성 대표님께서 어떤 명강의를 펼쳐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아니, 혹시 또 1호 명장께서도 있으신데 또 우리가 혹시 또 다양한 명장이 존재하시죠. 하지만 부동산 강의계의 1호 명장은 저는 감히 우리 유 대표님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주시는 겁니까? 네, 명장 제가 타이틀? 임명합니다. 복댕이! 네. 자, 혹시 네. 자산과 현금 흐름 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는 현금이 좋아. 현금 흐름? 현금 흐름. 아까 리허설 할 때는 자산을 선택하시더니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바뀝니까, 사람이? 현금이 지금 갑자기 좋아졌어요. 네. 그 짧은 시간에 네. 야, 정말 복댕이. 사람에게 맞습니까?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유연성이.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제가 그 어떤 노 교수님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분이 이제 대학에 계시다가 이제 한 90세 돼서 지금 계신 분인데 어떤 강의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자기가 살아보니까 어떤 경우에도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자식 사업 자금을 대주지 마라. 근데 보통 부모님들은 어떤 그 마음이 아프니까 이렇게 아유 그래 이거 써라 아이고 정빈아 이거 써라 서연아 이거 써라 다 그렇죠. 주시지 않습니까? 안 그런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아까도 그 저기 뭐야 우리 박성 어르신 호동이 스카이 보내시려고 네. 또 예, 뭐 그런 마음들 뭐 맞습니다. 다 좋으신데 이 어르신께서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셨는데요. 네. 뭐라고 하셨냐면 바로 내가 지금 내 집을 팔아서 내 자녀에게 사업 자금을 주면 네. 혹시 이 사업이 망할 수도 있잖아요. 좀 그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내 자식이 돌아올 집이 없다. 가슴에 와닿는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 집을 지키는 것이 네. 결국은 내 자녀가 혹시 망가졌을 때 돌아올 집을 그대로 내가 갖고 있기 위해서 자식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돌아올 집을
자, 이런 측면에서 요걸 제가 자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 나이가 들거나 우리가 하는 것들은 자산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근데 이 노 교수님이 이 얘기만 하고 끝냈으면 네. 오늘 요 강의에 좀 들어오기가 좀 그랬을 텐데 이 노 교수님이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내가 90세가 돼서 이제 아마 홀로 되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사모님 이제 사별하시고 아마 뭐 이렇게 되셨는지.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이가 들어 보니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자친구더라 이렇게. 남자 교수님이셨는데 아주 정정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90대도. 여자친구가 필요하더라. 자, 여자친구 만나려면 아무래도 뭐 커피숍 가야 됩니다. 네. 저녁 먹어야 됩니다. 영화 봐야죠. 아, 그렇습니다. 네. 복댕이. 자, 그래서 자, 결국 현금 흐름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뭐 지금 살아가는 삶도 그렇지만 나중에 노후에도 필요한 것들을 보면 네. 이렇게 자산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른 현금 흐름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자산과 현금 흐름의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이렇게 두 가지 선택 질문을 주셔가지고 뭐 어느 하나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다 중요한 부분이 있군요. 그래서 제가 복댕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감사합니다. 리허설 때는 자산 선택하시고 네. 본방 때는 현금 흐름 선택하시고 둘 다 중요하다. 복댕이 뭐 미리 봤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네. 복댕이 드리겠고요. 네. 자, 뭐 잠깐 좀 한번 내려 주시겠습니까? 준비. 네. 자, 월 100만 원. 제가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요. 네. 자, 월 100만 원 나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자산이 있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예금이라고 한다라면 네. 1% 예금 이자율일 때가 저희가 있었고 네. 지금도 뭐 한 1.8% 9% 이 정도 정기예금이 되고 보통 예금은 그거보다 더 낮죠. 네. 어쨌든 간에 1%일 때 만약에 뭐 이자율이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무려 100만 원 만들려면 무려 12억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하네요. 12억을 은행에 넣어놔야 매월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6억 있으면 2%일 때는 네. 2%일 때는 바로 6억 정도가 있으면 되겠고요. 네.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 쪽을 제가 좀 말씀을 또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부동산 복대인 것 때문도 있겠지만 네. 자, 금액적으로 우리가 보더라도요. 바로 수익형 부동산인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4%에서 5% 정도는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4%일 때는 3억 정도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만약에 5% 정도 수익이 나오는 그런 정말 좋은 수익형 부동산이다. 그러면 2억 4천 정도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100만 원 현금 흐름 만들어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노년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300만 원 정도는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쇼 이거 현실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300만 원이면 공과금도 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기 친구 네. 죽으면 네네네. 가서 조의금도 내야 되고. 그렇죠. 또 네, 데이트도 해야 되고. 네, 그런 네. 측면에서 보자라면 월 300만 원 정도를 만들려면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네.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자, 예금 이자율 1%일 때 300만 원 받으려면 36억 있어야 됩니다. 놀라시지도 않는군요. 놀랍니다. 36억을 예금 통장에 고스란히 넣고 계신 어르신이 계실까요? 네, 그래도 월 300만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와, 조금. 이렇게 현금 흐름 만드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물론 또 이것은 또 떨어지면 더 그렇겠죠. 자, 어쨌든 그런데 2%일 때라도 18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네. 자, 근데 뭐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좀 접근을 하자면 지금 한 4%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거는 9억 정도를 투자하시면 그렇죠. 한 300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네. 자, 5% 정도. 야, 정말 알짜. 5% 정도 수익률 꼬박꼬박 나오는 걸 골랐다. 그러면 바로 7억 2천 정도가 있으면 300만 원 월세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자산과 나눠볼 수 있느냐.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만약에 18억이 있는 분이 네. 그냥 18억이 있을 것이 아니라 그렇죠. 네. 내 집은 9억 정도로 다운사이징을 시키면서 네. 그러면서 나는 만약에 삽부를 때 9억 정도를 수익형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네. 나는 9억 정도 집에서 자산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매월 꼬박꼬박 300만 원씩 나온다라는 거죠. 이런 그 포트폴리오를 꼭 갖고 있어야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운사이징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산을 약간 다운사이징 시키면서 그 남은 자산을 가지고 현금 흐름을 만드는 쪽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사실상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계속 올라가 주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면 월세가 계속 올라가 주니까 말 그대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어떤 우리가 인플레이션 해지도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자, 제가 요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좀 네. 말씀을 드리면은요. 한번 보여주시죠. 자, 현금 흐름 만드는 방법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월세 살면서 월세 받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것은 내가 받아서 그냥 내가 주면 내가 0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제가 논리 같은데. 아, 굉장히 복댕이. 놀라운 뭐 전혀 상상도 못했던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아, 네, 아닌가요? 뭐 그거야 뭐 내가 집 안에서 혼자 네. 네, 그 월세 혼자 받고 뭐 계시죠. 네, 그러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아, 제가 그 알고 계신 이제 그 출판사 예전에 하시다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셔서 네.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월세를 살고 계신데 네. 월세를 꼬박꼬박 받아서 월세를 살고 계십니다. 이거 어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뭐냐면 실제로 서울 중심권에 가지고 계셨던 그것들은 지금 거기에서 월세를 받고 계시고 여기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 정도 월세를 나오는 것을 가지고 네. 본인이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아, 지방 쪽이세요. 아. 네, 뭐 고향이 또 지방 쪽에 계시니까 공기 좋고 또 본인은 뭐 책도 쓰시고 아. 또 지인들도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오히려 월세를 살고 계시는. 근데 그쪽은 또 지방인데다가 뭐 이러다 보니까 좀 넓은 집에 사시면서도 월세 100만 원도 안 되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거의 400만 원 정도는 생활비로 쓰시는 거죠. 그러네요. 500만 원 받아서 100만 원 월세 내고 400만 원은 생활비로 쓰시고 아주 기가 막힌 복댕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네. 만약에 내가 여름하고 네. 가을은 어차피 내가 서울에 살았으니까 뭐 네. 자녀들도 보고 이렇게 서울에 살지만 또 겨울이 되면 네. 무릎 꼬뱅이 아프고 아, 쑤시고 막 그래. 혈관에 막 아이고 그런 거 그렇죠. 있죠. 네. 그래서 오히려 겨울하고 봄은 제주에서 사는 거. 여름과 가을은 그냥 내가 살던 곳에서. 네. 그 다음에 추워지면 따뜻한 남쪽 나라에 가서 아니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렇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썸머 뭐 그 하우스, 뭐 윈터 하우스, 네. 뭐 요렇게 하듯이 이것이 가능한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요. 지금 서울권이나 제주 이런 곳 이렇게 뭐 관광이나 또 서울도 뭐 관광을 많이 오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단기 임대라고 하는데 네. 사실 뭐 미국이나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기 임대차가 많이 돼 있잖아요. 뭐 네.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풀 퍼니시드라고 해서 집에 들어가면 몸만 들어가면 정말 다 살 수 있을 정도로 밥그릇까지 다 있는 네. 그런 것들이잖아요. 오. 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조금 뭐 5년, 10년 후에는 이런 것들이 저는 가능해질 거라고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 집을 한 채 갖고 있고 네. 제주에 집을 한 채 갖고 있으면 네. 그렇죠. 내가 6개월 동안 서울에 있다가 네. 그때는 어디서 월세가 나오죠? 제주에서 월세가 나오죠. 오. 그렇죠. 그러네요. 내가 또 제주로 옮겨가 있으면 어디서 월세가 나오죠? 서울에서 복댕이. 월세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요런 방법들도 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야, 이게 좀 그러고 보니까 네네. 뭐 서울과 제주에 집이 있으면 뭐 그렇다 싶겠지만 네. 뭐 예를 들어서 관악구에 하나, 도봉구에 하나 있으면 그 할아버지는 이렇게 두 집 살림하는 건가요? 아, 뭐 이것도 뭐 굉장히 복잡한 얘기니까 네. 그런 거는 법정에서 얘기하시고. 이쪽으로 가도 우리 집이고 저쪽으로 가도 우리 집이고 두 집 아, 살림하는. 너무 이거 복잡한 얘기. 아, 그럼 그런 거 그거 안 아니고, 되겠죠? 그거 아니고. 네. 예, 그런 거 아니고. 반드시 좀 멀리 있고 이쪽에서도 나오고 저쪽. 네, 요거는 말 그대로 내가 정말 생활을 하면서 네.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월세 살면서 월세 받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뭐 내가 꼭 나이가 들어서까지 이렇게 꼭 한 곳에만 계속 있을 필요가 있겠냐. 네. 일종의 이제 노마드, 유목.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많이 봤어요, 저도요. 많이 보셨죠? 네. 네. 월세가 외국 뭐 좀 나라가 더운 동남아나 이런 곳은 맞습니다. 월세가 엄청 좀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낮잖아요. 물가도 낮고 네. 또 따뜻하고. 따뜻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중심권 안에서는 월세를 받고 오히려 외곽 쪽에서 실제 주거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또 월세를 살면서도 월세 받을 수 있는 방법 제가 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또 하나 쪼갤수록 커지는 월세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자, 제가 네. 뭐 들어오기 전에 바로 제가 좀 조사를 해서 왔는데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자, 반포 레미안 아시죠? 네. 네, 반포 레미안 84제곱미터 33평형이 제가 이제 그 들어오기 직전에 제가 조사를 하고 왔는데 이것이 최고가가 약 한 26억 정도 되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월세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라고 봤더니 보증금 1억에 월 350만 원이 실제 매물로 나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뭐 보통 세미나 오시면 뭐 정말 콕콕콕콕 찍어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네. 구체적인 이제 매물 소개도 좀 해드리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종로에 있는 오피스텔을 가지고 제가 실제로 추천해드리는 그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거는 1억 5천 정도. 네. 네, 1억 5천 정도 하는데 이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60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26억이면은요. 네. 이 종로에 있는 오피스텔 원룸 그것도 아주 뭐 번화한 대도심의 그 뭐 더블 역세권에 있는 네. 그것도 뭐 신축이죠. 128세대. 네. 어마어마한 청계천 아주 가까이 있고 네. 엄청나게 위치가 좋은 곳에 있으니까 또 60만 원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이거를 무려 17채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26억이면 그렇죠. 네. 단순 계산 해보면. 네. 자, 근데 이것이 보증금 1,000만 원이니까 1억 7천. 보증금 1억 7천에 17채면 1,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같은 금액인데 이렇게 또 차이가 나네 월세에서. 그렇습니다. 반포 레미안은 26억인데 보증금 1억에 월 350만 원인데 이것은 보증금 1억 7천만 원에 무려 1,020만 원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연소득으로 계산하면 더 어마어마한 그럼요. 차이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물론 이제 뭐 이걸 단순 비교하는 건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월세적인 측면, 수익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쪼개기 경제학이다. 쪼개면 쪼갤수록 늘어나는 월세. 신기하네요, 참. 그렇죠. 아까 제가 주택임대 사업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 시청자 사연 보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도 나와 있듯이 주택임대 사업 같은 경우에도 쪼개면 쪼갤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훨씬 혜택이 커집니다. 그래서 쪼개기 경제학 제가 한번 복덩이로 추천을 드리겠고요. 네. 자, 그다음에 전세와 금리를 지렛대로 활용하라. 자, 우리가 레버리지 이펙트라고 하면 보통 월세하고 금리, 대출 금리의 차이를 가지고 하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레버리지 이펙트라고 하는데 네. 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전세금,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내가 자본이득을 볼 수 있고 처음엔 자본이득으로 가지만 나중에는 월세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수익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측면에서 전세금과 어떤 금리라는 이런 레버리지 이펙트, 지렛대 효과도 꼭 한번 활용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밀레니얼 세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밀레니엄은 제가 들어봤는데 밀레니얼 세대는 또 뭔가요? 겨우 미음에서 리을 하나. 네. 밀레니얼 세대가 보통 1981년생부터 시작해서 뭐 1997년생, 뭐 99년생 요때까지. 그러니까 밀레니엄이 되기 이전에 지금 현재 20세부터 해서 약 39세까지. 아, 우리가 보통 2030 세대라고 하는. 맞습니다. 자,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 중앙은행에서 발표를 한 건데요. 네. 지금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부모 세대인 베이비 부모, 네. 아이들 많이 놓던 그 베이비 부모 세대보다 평균 소득으로 봤더니 27%가 적더라. 그 왜 그런 거죠?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거죠, 살기가. 더더구나 최근에는 이제 그 고용에 대한 불안정들이 많잖아요. 네. 최근에는 뭐 진짜 그 지금도 뭐 청년 실업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네. 또 더더구나 정규직과 이제 비정규직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고 있는데 네. 자, 부동산적인 측면에서도 보자면 네. 우리 뭐 그 MC께서도 기억하시면 보통 예전에는 네. 서울 중심권에 안에 있는 것도 계약금 10% 정도 내고 네, 네. 그렇죠? 나중에 입주할 때 전세 보통 안고 하면 네. 그래도 강남 중심권도 뭐 적으면 2, 3억 네. 많아도 4, 5억 정도면 강남 진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밀레니얼 세대들 같은 경우에 네. 지금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 네. 지금 이것이 59제곱미터 24평형이 실거래가 최고가 찍힌 게 21억이거든요. 네. 그러면 매월 500만 원을 받는다고 해도 이거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럼요. 연봉 6천이면. 네. 그렇죠. 그런데 500만 원 받아서 꼬박꼬박 200만 원 저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꼬박꼬박 200만 원씩 저축했을 때 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세상에 87년을 저축해야 됩니다. 87년이요? 네, 그렇습니다. 야, 그러면 뭐 2살 때 회사에 네. 취직을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더더구나 84제곱미터는 31억이 이제 최고가로 찍힌 적이 있잖아요. 네. 그걸 기준해서 말씀드린다면 무려 129년을 저축해야 됩니다. 이번 생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난 안 되겠니? 이번 생엔 다음 생에선 되겠니? 가슴이 아픕니다. 네, 이번 생에는 조금 요렇게만 따진다면 사실 200만 원 저축하기도 어려운데 그럼요. 129년을 저축해야. 자, 이러다 보니까 네. 밀레니얼 세대들이 정말 이제는 정말 뭐 집 사기 어렵다는 얘기가 이제 계속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죠, 사실상. 더더구나 최근에 이제 서초 우성 1차 이제 그 재건축했던 그 아시겠지만 리더스 레미안 레미안 리더스 원인가요? 네. 지금 아파트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레미안 리더스 원 같은 경우에 보통 주변보다 그래도 한 4억에서 5억 정도 싸게 분양했어요. 맞습니다. 약 한 15억 정도 분양을 해서 주변이 약 한 뭐 20억, 21억 정도 하거든요. 바로 이것이 계약금을 20%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15억에 20%를 받으면 내가 당첨이 돼도 3억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현금이.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무려 4개월마다 네. 5번에서 6번 정도를 계속 1억 5천씩 4개월 지나면 또 1억 5천 납부하고 또 4개월 지나면 1억 5천 납부하고. 아, 그 정도 현금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네네. 지금까지 과연 아파트를 안 샀을까요? 네, 뭐 놀라운 사실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뭐 수만 명이 그쪽에 몰려갔으니까. 아, 그래요? 네네네. 어쨌든 그건 간에. 또 본인 돈일까요? 아, 네, 뭐 이런 우리 시사 프로그램 아니니까 또 아, 너무 네, 또 시사적으로. 알겠습니다. 네. 네. 그건 아니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 밀레니얼 세대들이 네. 실질적으로 이제는 정말 내가 좋은 주거 환경에 들어오는 거는 이젠 좀 어려워졌다. 부모 세대들보다. 아, 예전 그 조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뭐 지금의 그 20대, 30대 어머님, 아버님들은 열심히 일을 하시고 하면 서울에 집 한 칸. 네. 이런 거 마련하실 수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더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이제는 뭐 대출 자체도 안 되고요.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무조건 현금이. 아니, 뭐 신도림역 3번 출구 앞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아니, 저희 시사 프로그램 아니니까 또 너무 또 그쪽으로 또 알겠습니다. 가시면 그렇고. 어쨌든 저희는 이제 고품격 부동산 쇼.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표님?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는 네.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종잣돈도 이제 모아야 되고 네. 또 종잣돈을 모아서도 계속 꼬박꼬박 현금 흐름이 네. 이제는 복댕이다 정리하겠습니다. 자산과 현금 흐름의 중요성. 복댕이. 우리 밀레니얼 우리 세대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자, 이렇게 부동산계 유재석, 강의계 설민석 우리 유재성 대표님의 강의를 무료로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서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오시다 보니까 네. 꼭 예약 전화를 남기시라. 요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 전화번호 여기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안내를 해주시죠. 네.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실전 부동산 투자 전략을 알려주는 세미나가 마련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주말 무료 특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 무료 특강이라는 주제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우리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서울 전화 02-3153-2667로 문의 및 참석 예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론을 배웠으니 실전에 접목시켜 봐야겠죠. 유재성 대표의 부동산 쪽집게 실전 분석. 복댕이 부동산을 찾아라. 자, 대표님. 자, 오늘의 돈 버는 부동산 투자처 어디입니까? 한국의 비버리 네. 힐스. 베버리 힐스? 베버리 힐스? 네. 베버리 힐.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초동. 네. 혹시 뭐 서초동 추억이 있습니까? 서초동에는 네, 없는 추억 짜내지 말고 바로 지도 좀 가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서초구 쪽은 뭐 아까도 좀 얘기 나왔던 거지만 지금 반포. 네. 뭐 정말 뜨겁습니다. 뭐 지금 어떤 대한민국 최고의 그 어떤 아파트를 달리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반포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 가장 저가일 수 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자, 지금 반포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고 있는데요. 바로 저기 있는 1, 2, 4지구. 네. 자, 이제 올해 뭐 하반기쯤이면 이제 2주가 시작됩니다. 네. 자, 1, 2, 4주가 지금 한강 쪽에 지금 완전히 다 재건축이 일어나고 났을 때 네. 과연 반포는 과연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해서 사실 뭐 기대감들이 큰 것들이 지금 다 들어오는 것들이 보면 1, 2, 4지구도 그렇고 뭐 정말 인피니티 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룹 아닙니까? 네. 그 저기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선즈처럼. 네, 알죠. 그 꼭다기에 네, 수영장 있는 맞습니다. 거. 네. 지금 그런 게 들어옵니다. 네? 또 단지 안에 뭐 오페라 하우스가 있다라든지 아이스링크 아이고. 뭐 이런 것까지 어쨌든 간에 굉장히 고급화를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반포 쪽은 계속 우리가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게 1974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 73년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됐거든요. 네. 그때만 해도 저쪽이 그냥 공유 수면 매립 사업이라고 해서 네. 그냥 강가에 있던 그냥 놀던 땅을 네. 이렇게 지금 최고의 부촌으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서초 쪽은 네. 또 계속 이쪽에 반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또 하나가 지금 서초 쪽에 좀 이슈 또 큰 게 지금 당장 이것이 4월 달에 네. 서리풀 터널이 드디어 개통을 합니다. 기억납니다. 서초동에서 방배동을 가려면 이상한 뭐 고갯길 같은 데를 옆으로 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말고 그냥 뚫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리풀 터널 복댕이 드리겠습니다. 오, 복댕이! 이제 뭐 저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군요. 교대역 서초역에서 내방역까지 그냥 쭉 뚫리잖아요, 저게? 여기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방배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방배동이.
물론 그쪽에 뭐 그 재개발들도 많이 일어났죠. 방배 쪽은. 네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사실 뭐 많은 또 부동산 가격 상승들이 있었던 것들이 방배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서초대로 개발 사업이다. 자, 그런데 이 테헤란로가 오른쪽으로는 국제기류 복합지구라고 해서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라든지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이라든지 잠실 제2코엑스 지금 어마어마하게 또 지금 달라지고 있죠. 네. 자, 그런데 이쪽 강남역 쪽 우리가 삼성타운이라고 해서 삼성의 모든 그 빌딩들이 있는 바로 그 있잖아요. 강남역 쪽에. 네. 바로 저 강남역부터 시작해서 교대역, 서초역까지. 쭉 일직선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쪽이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네. 이것을 바로 종상향시켜서 중심 상업지역으로 만들겠다. 요것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여기 뭐 땅 갖고 계신 소유주분들은 뭐 대박 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물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바로 저기 그 강남역에서 지금 조금 이렇게 오다 보면 그 터널 조금 이렇게 지나는 거 뭐 비슷하게 가기 전에 그게 바로 경부고속도로거든요. 네, 고가 있잖아요. 네, 그 전에 네. 보면 바로 있는 큰 땅, 지금 뭐 모델하우스 같은 거 좀 쓰고 있는데 네. 바로 거기가 롯데칠성 부지, 아. 코롱 부지도 옆에 붙어 있습니다. 네. 이쪽에 또 제2롯데월드 같은 고층 빌딩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서초대로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강남역과 교대역과 서초역 그 왼쪽 오른쪽을 중심 상업지역으로 해서 고밀도로 개발하는 사업이 또 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딜 가야 됩니까, 지금? 자, 여기에다가 네. 성뒤 마을이라고 해서 저기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쭉 나가다가 네. 매봉지산 있는 바로 저기 있죠. 네네. 문현산 아래쪽. 네. 지금 성뒤 마을 쪽도 구룡마을과 함께 네. 이제 고품격 주거단지로 만들겠다고 해서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서초역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은 위쪽대로 반포 쪽이 많이 변하고 있죠. 네. 또 이쪽은 그렇죠. 서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배 쪽이 또 많은 또 발전을 하고 있죠. 지금 아래쪽은 또 아래쪽대로 지금 뭐 성디마을이다 또 많은 발전, 양재도 마찬가지고요. 네. 양재 RNCD 특구도 있잖아요. 딱 오른쪽은 또 오른쪽대로 테헤란로가 확대되면서 서초대로 개발 사업까지 확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야. 자, 이러다 보니까 바로 이런 서초역 같은 서초동 네. 이런 것들이 바로 복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뭐, 저 서초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예전에 그 뱅뱅 사거리라고 지금 뱅뱅이 없어졌잖아요. 네네. 그런데 아직도 왜 뱅뱅 사거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네네. 야, 서초동이 이런 또 아주 개발 뱅뱅이 호재가. 없어진 거 확실합니까? 전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네. 들으셨군요. 근데 제가 있는 거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아, 그런가요? 네. 자, 네. 어쨌든 지금 서리풀 공원에 있는 바로 이것은 제가 한국의 베버리힐즈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네. 서리풀 공원을 끼고 있는 그쪽에 가면 고급 주택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이 바로 서리풀 공원에 있습니다. 오, 가장 비싼 거는 저쪽에 뭐 삼성동 아닌가요? 아닙니다. 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바로 트라우마하우스 5차라고 하는데요. 네. 그 트라우마하우스 5차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만 무려 전용 면적 한 80평 정도 되는 게 무려 68억 한 6,700. 대단합니다. 실제 거래 가격은 네. 가장 높을 때가 한 120억까지 거래가 됐고요. 네. 뭐 최근에 시세는 한 80억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2008년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소유를 하면서 좀 유명해진 그런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95억에 매입을 하셨더라고요. 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이 있는 서리풀 공원이 있는 서초역 주변 서초동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복댕이 드리겠습니다. 네,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실전 투자 분석. 우리 부동산계의 유재석, 우리 유재성 대표님의 쪽집게 강의, 쪽집게로 인정! 복댕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대표님, 이 방송에서 미처 알려드릴 수 없는 정말 고급, 알짜, 뭐, 나만 알고 싶은 뭐 이런 정보들을 정말 대방출하는, 공개하는
그런 오프라인 무료 공개 특강이 마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네. 자, 무료 세미나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입니다. 오후 1시에는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실전 부동산 투자 전략을 알려주는 세미나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도 듣고 싶은데 주중이라 들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지방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는 주말 무료 특강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부터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 무료 특강이라는 주제로 열리니까 우리 서울전화 02-3153-2667로 문의 참석 예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뭐 클로징 해야 되는데 아니 왜 옷은 또 클로징 하는데 왜 갈아입으러 간? 형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 설마 이러고 집 가는 거 아니죠? 이러고 왔으니까 이러고 가야죠. 설마. 아까 제가 양복을 갈아입은 겁니다. 이러고 오고. 이러고 오고. 진짜 이런 거는 좀 팁을 주면 나도 이런 티. 이번에 사이판 진짜 감당할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형수님한테 이거 사람들 시선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어요? 네. 아니 아까 우리가 노래가 이게 진짜 네. 하다 마른 것 같아가지고. 네. 노래 그 언젠가 나를 진짜 그 언젠가. 그 조용필 우리 또 선배님의 노래 제가 이렇게 조용필 할머니는 지금 그런가 봐 엄마야 자꾸만 보고 싶지 서초동 가고 싶지 서리풀 터널 됐지 단발머리 소녀 전화번호나 좀. 전화번호? 1가구 2주택. 1가구 2주택 가까지 단발머리 소녀. 단발머리 소녀. 연락 주실 겁니다. 진짜? 02-3153-2667로 우리 단발머리 우리 어머니. 아니 진짜 우리 이거 그 소녀도 좋은데. 네네. 마무리는 해야죠. 마무리해야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품격 부동산 쇼 복댕이. 반갑습니다. 야 오늘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